거기가 네 땅이냐? 거주자 지정 주차 자리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당당한 외제차 주인. 뒤늦게 나타나더니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주민들에게 협박까지 일삼는 조폭들. 하지만 이들이 몰랐던 건 오늘 상대한 평범해 보이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녀와 함께 나타난 4명의 여성들은 누구일까요? 짜릿하고 통쾌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의 공무원인 서연이입니다. 예전엔 특근이 많은 현장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무일을 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은 느슨해진 요즘입니다. 그래도 예전 동료들과 약속을 해도 펑크내는 일이 줄어들었으니 그건 이점입니다. 오늘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시간이 가다려졌는데 오늘따라 하루가 참 길더라고요. 서류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민원인들 전화 받고 이런저런 잡무들 처리하다 보니 그래도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많아 쉬지 않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 퇴근 시간이 되어서 차에 올라타니 정말 몸이 무겁더라고요. 어깨도 결리고 목도 아프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들어서는데 어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지정된 주차구역 자리에 다른 차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번쩍번쩍한 고급 외제차가 말이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고 구역별로 정해진 차량 번호가 적혀 있는 곳인데 말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몇 년 전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했거든요. 각 구역마다 정해진 세대의 차량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 차량들만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배정받은 구역에 전혀 다른 번호판을 단 외제차가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간혹 급하게 주차를 해야 하는데 자리를 못 찾거나 방문 차량은 그래도 지정인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몇 시에 차가 들어오는지 미리 연락이 오는데 오늘은 그런 일도 없었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 반이 넘었어요. 오늘은 옛 동료들과 한 달에 한 번 하는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 모임은 저에게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함께 힘든 시절을 보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니까요. 다른 주차 공간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이미 모든 자리가 꽉 차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다 보니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시간대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제 구역으로 다시 돌아와 그 외제차 앞유리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나. 한숨을 쉬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가끔씩 모르고 주차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래도 정중하게 설명드리면 대부분은 바로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참 여유롭고 웃음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모르고 주차했다가 미안해하면서 바로 빼주겠구나 싶었어요. 첫 인사는 평범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고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건데 사람 간의 대화에서는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서 정해진 세대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드렸죠. 그런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여유로운 톤은 온데간데없고 갑자기 건방지고 거친 말투로 변했거든요. 거기가 내 땅이냐? 네가 주인이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때는 이웃 간의 예의라는 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참고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아마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세대에 배정된 구역이고 구역마다 정해진 차량 번호가 있어서 다른 차는 주차하시면 안 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완전히 건성이었습니다. 밥 좀 먹고 빼주겠다는 거였어요. 목소리에서 전혀 미안하다는 기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큰 양보라도 해주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더 급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능하면 지금 당장 빼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밥 먹는 중이라며 화를 내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남의 불편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게 단순히 권장사항이 아니라 규칙인데도 말이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20대 때 같으면 화부터 냈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평소 같으면 그냥 다른 곳에 주차하고 말았을 겁니다. 괜히 시비 붙이는 것보다는 내가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너무 무례한 태도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선임이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현아야, 세상에는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만 할 필요는 없어. 다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나도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제 차를 그 외제차 바로 옆에 바싹 붙여서 주차했어요. 정말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말입니다. 운전석 문은 당연히 열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붙였고요. 조수석 쪽은 벽이라서 나갈 수도 없게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 구역에 주차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 차량 번호는 이 구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 사람 차는 불법 주차지만 제 차는 정당한 주차였으니까요. 좋아, 그럼 이렇게 해보자. 차에서 내려서 상황을 점검해 봤어요. 완벽했습니다. 그 외제차는 이제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물론 제 차량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택시를 타고 나갈 계획이었으니까 전혀 상관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로운 대응법입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집에 올라가서 업무용 옷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는 날이니까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긴 소매로 가려진 팔목을 흘끗 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나 알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신이 새겨져 있거든요. 평소에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것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의 자부심과 동료애를 상징하는 표시라고 할까요? 택시를 불러서 동료들과의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여유를 부릴 틈도 없이 바쁘게 지나다니기만 했는데 오늘은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아까 그 무례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묘하게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흥미진진함이 제 도파민을 자극시켰습니다. 모임 장소는 홍대 근처의 작은 호프집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조용해서 이야기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의 모임이다 보니 분위기가 참 독특했어요. 일반적인 직장 동료들의 모임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 여성들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세가 반듯하고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특히 체격이 일반 여성들보다 탄탄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날카로우면서도 든든한 느낌이랄까요. 가장 먼저 저를 발견한 건 민주였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임으로 지금은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첫인상이 참 든든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 쏙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타입이죠. 민주는 제가 늦었다며 웃었어요. 저는 주차 문제 때문에 좀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은정이는 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고 수진이는 헬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지연이는 저처럼 공무원인데 세무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골집인 이 집의 벽에는 옛날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 말이에요. 그때의 우리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더 날카롭고 더 강했고 더 자신감에 넘쳤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정신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그 경험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바로 아까 그 무례한 외제차 주인이었거든요. 동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조용한 호프집에서 꽤 크게 울렸거든요. 민주가 웃으면서 받아보라며 누군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기 전에 동료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처음에는 건방지더니 이제는 급해진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를 빼야 하니까 차를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밥을 다 먹고 나가려는데 차가 막혀 있다는 걸 발견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정말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1시간 거리에 나와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갔다가 빼드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장난하지 말라며 지금 당장 와서 빼달라고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지더라고요. 아까 그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거의 애걸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죄송하다며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입장이 바뀐 거죠. 아까는 제가 급하다고 해도 밥 먹는다며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급해지니까 당장 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가 아니라 정말 급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아까 말씀드릴 때 조금만 양해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완전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랑 장난하냐며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셨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상대방이 보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막판에는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동료들이 저를 쳐다보며 눈빛을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들 상황을 파악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동료들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아까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방금 전화 내용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죠. 모두들 반짝이는 눈으로 제 이야기에 몰입되었어요. 은정이가 혀를 차며 진짜 이런 사람이 있냐며 완전 개념 없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에 자기가 누군지 안다고 했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지막 그 사람의 말투가 좀 신경 쓰였거든요. 단순히 화가 난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민주가 진지한 표정으로 혹시 그 사람이 그쪽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했어요. 요즘 조폭들도 고급차 많이 탄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건방지게 나오기 어려울 텐데 뒤가 든든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그럼 어떻게 하냐며 혹시 집에 가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무작정 돌아가는 게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피해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민주가 단호하게 그냥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혼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가서 상황을 보자는 거였죠. 다른 동료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정이도 맞다며 같이 가자고 했고 우리가 다 같이 가면 별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또 걱정스럽게 진짜 그런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민주가 빙긋 웃으면서 우리가 누군지 벌써 잊었냐고 했어요. 몇 명 조폭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직장 여성들이 아니었거든요. 모두들 특별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배웠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료들이 있는데 뭘 겁낼 게 있겠어요. 좋다며 다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4명이 함께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상황을 점검해 봤어요. 혹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둬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는 일단 우리는 그냥 친구들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그냥 제가 혼자 가기 무서워서 같이 온 거라고 말이죠.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니,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차와 그 외제차 주변에 남자들이 대여섯 명 정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들 같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온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제 차 위에 대놓고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명은 아예 제 차 보닛을 발판 삼아 올라가 있기까지 했어요. 민주가 작은 목소리로 욕을 중얼거렸고 다른 동료들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들이 제 차를 완전히 장난감 취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명은 와이퍼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사이드 미러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차 유리창에 침까지 뱉는 놈도 있더라고요. 수진이가 이를 갈며 완전히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그들 중 리더 같은 사람이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남자였는데 온 팔뚝에 용 문신이 크게 새겨져 있었어요. 목에도 뭔가 무시무시한 문신이 있었고요. 그 남자가 저를 보고 비웃으며 드디어 왔다고 말했어요. 담배를 입에 물고 제 차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정말 도발적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 중 하나가 아부하듯 리더에게 이 여자가 형님을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든 그 여자라고 말했어요. 리더는 혼자 오라고 했는데 친구들까지 줄줄이 데려왔냐며 시위하러 온 거냐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차 보닛을 주먹으로 탁탁 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냥 차 빼러 왔다고 대답했어요. 괜히 자극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덩치 큰 부하 하나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면서 배짱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 놈은 얼굴 여기저기에 흉터까지 있어서 더욱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다른 놈은 일부러 비아냥거리며 제 차가 좀 더러워졌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좀 앉아 있었다면서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톤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밤도 늦었으니까 술이나 한잔하면서 풀어보자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이 불법 주차해놓고는 오히려 저를 협박하는 거예요. 리더는 안 그러면 이 동네에서 계속 살 건데 불편할 수도 있다며 은근히 협박조로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동료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아까까지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오히려 매우 차분하고 냉정한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기운 말이에요. 팔짱 진실이 밝혀지는 통쾌한 순간. 조폭들이 점점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리더격 남자가 제 바로 앞까지 와서 우리가 누군지 아냐며 감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우롱하냐고 했습니다. 진짜 혼쭐을 내줘야겠다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주세요. 조폭 리더가 주먹을 쥐며 이 여자가 진짜 끝까지 건방지다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제 뒤에 서 있던 민주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조명 아래서 그녀의 팔목에 새겨진 선명한 문신이 드러났어요. 바로 특전사 부대 마크였습니다. 검은 베레모와 낙하산 그리고 독수리가 새겨진 그 문신 말이에요. 조폭들이 순간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한 놈이 허세를 부리며 문신이면 자기들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은정이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똑같은 특전사 문신이 나타났어요. 이어서 수진이도 지연이도 차례로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4명의 팔목에 모두 같은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 부대로 인정받는 특전사 부대 마크 말입니다. 조폭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여전히 허세를 부리며 설마 군대 문신이냐고 했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정말 천천히 신분증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펼쳐서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저 경찰이에요. 순간 주차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조폭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기 제 동기들이고 모두 특전사 7공수여단 출신이라고 말했어요. 리더의 목소리가 떨리면서 경찰이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소방관이고 은정이는 중학교 체육교사, 수진이는 헬스장 사장, 지연이는 세무공무원이라고요. 모두 국가에서 인정받은 특전사 출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조폭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아까까지의 건방진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한 놈이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특전사냐고 물어봤어요. 민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7공수여단 1대대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정이는 3대대, 수진이는 2대대, 지연이는 1대대라고 차례로 자신의 소속을 밝혔어요. 그 순간 조폭들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폭들도 군대는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특전사가 뭔지, 특히 7공수여단이 얼마나 무서운 부대인지 잘 알고 있는 거죠. 리더가 급하게 고개를 숙이며 정말 몰랐다고 사과했어요. 아까까지 제 앞에서 주먹을 휘둘렀던 그 손이 이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조폭들도 허둥지둥 제 차에서 내려와서 담배꽁초를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제 차 위에 앉아서 담배 피우던 놈들이 이제는 차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제 차에 침 뱉은 분이 지금 당장 닦아달라고 차분히 말했어요. 그 놈이 급하게 자기 옷으로 차 유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통쾌했어요. 이런 게 바로 인생의 대반전이구나 싶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희가 약자였는데 순식간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민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면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여성들한테 이상한 제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조폭들이 완전히 쫄아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빨리 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조폭들이 더욱 급해하면서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외제차를 빼고 마지막에는 거의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우리를 협박하던 그들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주차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동료들과 저는 서로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주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했고 은정이는 무사히 끝나서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제 차를 보면서 역시 예의가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중하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시원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든든한 동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차도 깨끗하게 정리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삭제했어요. 오늘 하루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밤 일을 들은 관리소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외제차 주인과 그 일당들이 평소에도 아파트 주민들을 괴롭혀왔다는 거예요. 다른 주민들도 불법 주차 때문에 피해를 봤지만 무서워서 아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들이 완전히 사라져서 아파트가 정말 평화로워졌다고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